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계비록 패비 후 독이 되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죽는 왕비 인현왕후 민씨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휘빈장 씨와 숙종의 첫 아들인 왕자윤의 원저 책봉 문제가 불거졌는데 서인 측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숙종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일이 다 정해진 후에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숙종을 폭발하게 만들었는데 숙종은 이를 빌미로 숙종 15년인 1689년에 기사왕국을 일으켜 조정은 남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송시열도 기사왕국 때 숙종에 의해서 사사되는데 영조에 이르러 신원이 복권되었고 성리학을 만든 주자와 같은 동급의 성인군자, 자칭 송자로 추앙받으며 노론계 인사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습니다. 퇴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탄일문안 사건인데 당시 장렬왕후의 국상기간이라 인현왕후의 탄일문안을 생략하라고 어명을 내렸는데도 인현왕후가 문안을 받은 사건입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당시 숙종에게 진실로 나의 죄이다. 어찌 할 것인가? 폐출시키려거든 폐출시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상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숙종이 인현왕후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데 과거 성종이 패비 윤씨의 탄일 문안을 금지시키고 생일 다음날 폐위를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이 탄일 문안 사건에 영의정 권대운, 좌의정 목내선, 우의정 김덕원 등 신하들이 모여 왕후의 탄일 문안은 당연한 예법인데 이리 진노하는 이유가 뭐냐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권대운, 목내선, 김덕원, 미남 심재, 민종도 등은 모두 남인으로 노론, 서로는 물론 남인들도 반대했지만 숙종은 독단적으로 결정해 인현왕후는 패비가 되어 안국동에 있는 사가로 내쳐집니다. 인현왕후에게 물은 죄는 자식이 없는 죄, 시부모의 계시를 빙자해 거짓을 구한 죄, 왕의 육체를 조롱한 죄, 투기로 국정을 어지럽힌 죄, 내전에서 국민의 당파를 나누어 분당을 일으킨 죄였습니다. 7거지약 중 3가지나 범했으나 사실 인현왕후가 저지른 죄 정도는 당연히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미미한 죄였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한 후 숙종은 패비 민씨에 남겨진 물건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명하였으며 민씨가 가래를 올릴 때 입었던 장복은 대내에서 공개적으로 태우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숙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현왕후와 가래를 올리는 날에 지진이 있어서 어쩐지 불길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숙종 15년인 1689년 5월 2일에 숙종이 내린 비만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왕비로 복이 되다. 이후 숙종 20년에 다시 남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694년에 갑술환국이 일어났는데 숙종은 처음에는 폐인을 언급하지 말 것과 국본에 위해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번복하여 전비 민씨를 경운궁으로 드릴 것을 명하는데 1694년 4월 12일 민씨가 전비의 자격으로 서궁인 경운궁에 입궁합니다. 처음에는 궁호만 주고 서궁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였지만 그날 예고 없이 장씨에게 중궁전을 저녁까지 비우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인현왕후는 복이 된 날 중궁전이 있는 창덕궁이 아니라 서궁에서 보냈는데 이것은 민씨를 입궁시킨 목적이 처음에는 복위가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이런 숙종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조정을 차지했던 소론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데 인현왕후 재위기간인 9년과 장옥정 재위기간인 6년이 중하냐 아니면 아들이 있고 없음이 중하냐고 했습니다. 왕세자의 생모인 장옥정이 더 귀해 숙종의 명을 따르지 않아 인현왕후의 복위를 원하던 노론과 대립했지만 소론의 영수였던 남구만이 자식이 부모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중재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휘빈 장씨가 죄를 짓고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모함을 받아 폐위되었다는 게 드러나 며칠 만에 간단히 복위 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위 될 때의 명분은 삼불거의 규범이었는데 인현왕후는 숙종의 모친인 명성왕후와 증조모인 장렬왕후의 상을 같이 치른 조강지처이므로 폐위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삼불거의 규범에서 쫓겨난 정실부인을 다시 들이면 새로 들인 정실부인은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첩으로 강등시키는데 인현왕후가 무죄라 복위 된 것도 아니고 휘빈 장씨가 죄를 지어 강등된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결국 인현왕후는 숙종의 변덕스럽고 갑작스런 결정으로 입궁한 당일에 왕비로 복이 되었는데 숙종실록에 인현왕후가 서궁에 입궁하기 전날부터 복이 될 때까지의 일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숙종이 내려준 옷을 분에 넘친다고 몇 번이나 사양하다가 숙종이 그 옷을 안 입고 오면 너의 궁인들에게 중죄를 내린다고 엄포를 놓자 결국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인현왕후가 입궁했을 때 숙종이 직접 마중을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인현왕후는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자책했는데 부원군과 부부인의 자코를 회복시키겠다며 자코를 물으니 기억 안 난다고 했답니다. 당연하지만 먼 친척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의 자코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어. 이 정도면 겸손이 아니라 어깃장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어깃장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인현왕후는 왕비 시절에도 그렇게 유순한 성격이 아니었으며 숙종은 이를 짜증 한 번 안 내고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복이 된 이후로도 끝까지 아이는 낳지 못했으며 장희빈의 아들인 왕세자 윤이 인현왕후 아래로 입적되는데 인현왕후전에 따르면 인현왕후는 원수의 자식인 왕세자 윤을 친아들 못지않게 귀여워했답니다. 세자도 정모인 인현왕후를 매우 따랐다고 하는데 인현왕후전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떨어져 무조건 믿을 수 없지만 인현왕후의 오라비인 민진원의 단한말록에도 관계가 좋았다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인현왕후는 복이 된 이후로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세자나 왕자들을 돌볼 상태가 아니었는데 당시 왕세자 윤이 정모 인현왕후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숙종이 무슨 변덕을 부릴지 모르고 폐위 시절 후유증으로 몸도 나빠 아이를 낳는 걸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숙종의 첫째 아들을 자기 밑에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자 입장에서도 자기 생모인 장옥정이 숙종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장옥정이 역관의 딸이라 배경도 약하고 남이는 인조 때부터 약소 야당이라 인현왕후를 후견인으로 삼는 것이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복이 된 뒤인 김씨가 지나치게 뒷배가 강해서 양쪽에게 부담스럽다는 걸 생각한다면 서로 필요에 의한 동맹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죽음. 사극에서는 어느 날 쓰러져 약간 앓다가 깔끔하게 유언을 남기고 대낮에 승하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1년 6개월 이상 처절하게 투병했고 합병증으로 고통받다 새벽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종기와 부종의 합병증으로 추정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옹절하고 부르는 것으로 악성 종기로 생각하면 되는데 인현왕후는 이런 종기가 고관절 부위에 생겼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현왕후는 양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참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너무 따가워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게이어 경련 증세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다리에 경련이 일다가 전신으로 확대되어 의료진까지 놀라게 하는 것이 한 달가량 이어졌습니다. 내전이 다리 부위가 붓고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오른편이 더욱 심하여 한도 뼈 위요쪽 근처에 현저한 부기가 있으므로 약방에서 침을 놓을 것을 개청하고 제조가 의관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39년 3월 26일 두 번째 기사. 환도열에 종기를 따고도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는데 허리 밑이 곪아 침으로 종기를 땄는데 이때 이미 손으로 만져보면 근육과 피부가 분리되는 것이 만져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환자라면 종기를 딴 후 고름이 다 빠지고 새살이 돋아야 하는데 인현왕후는 회복기로 접어들지 못했고 1년가량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이 끊임없이 교대로 나타났고 당연히 먹는 것도 힘들어서 밥을 줄였으나 기껏 먹은 것도 모두 개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숙종 27년인 1701년 7월부터 기력이 쇠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쉬는 게 힘들어지고 밤중에 손발이 차디차게 식는 등의 죽기 직전 말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변이 막히고 부강에 부스럼이 생기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자 숙종이 1701년 8월 13일에는 친정오빠들인 민진후와 민진원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이날 밤에는 아이 의식을 잃고 복위 8년 후인 1701년 8월 14일 새벽 2시경 창경궁 경춘전에서 통증에 시달리다가 승하했는데 자신의 병을 두고 친정오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이 된 뒤
세자의 사친을 받들어 올리는 규정을 논하면서 마땅히 일반 후궁과는 달라야 합니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궁한 사람들이 다 희빈장 씨에게 기울어졌다. 원래 궁중의 법도에 따르면 후궁 처소에 속한 궁녀들이 내전에 드나들 수가 없는데 희빈장 씨의 궁녀들이 내전을 수시로 출입하고 창에 구멍을 내서 종태를 엿보는 등의 잘못을 많이 했다. 나로서는 돌아가는 상황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런 상황이 의심스럽다. 인현왕후가 한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명색이 왕후인데도 궁궐 안에서 입지가 좁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자의 생모라지만 후궁 처소의 궁녀가 감히 중궁전 창문에 구멍까지 내면서 염탐하는 것이 다른 시절 같으면 허용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빈장 씨의 위치가 일반 후궁들과 비교할 수 없던 특수성이 있지만 엄연히 내명부의 수장인 왕비의 입지를 고려하면 비참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빈장 씨는 정일품빈으로 사망했지만 세자의 생모인데다 왕비로 재위했던 경력이 있어 희빈장 씨는 사약을 먹고 사사되었어도 거의 왕비에 준하는 엄숙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생전에도 비록 똑같은 빈이어도 일반 후궁과는 다른 위세를 가졌을 것이고 궁한 사람들도 와병 중인 인현왕후보다는 세자의 생모인 희빈에게 연주를 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신이 좋은 귀인 김씨는 숙종의 미움을 사서 여전히 무시당해 처지가 매우 비참했었는데 인현왕후가 죽기 직전 귀인 김씨를 왕비로 삼으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귀인이 너무 싫어 희빈 사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고 세간택령을 내려 인현왕후를 새왕비로 삼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옹절을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상하거나 소갈병이 오래되면 반드시 옹저나 정창이 생긴다며 분한 일을 당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흔히 이런 옹저가 생긴다고 합니다. 현대의 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관절 부위에서 화농성 관절염이 생겼고 뇌수막염으로 번져 경련 증상이 생겼으며 목부로 퍼져 복막염이 되고 심장으로 퍼져 심내막염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숙종은 그녀의 능인명능을 조성하면서 훗날에 본인이 인현왕후 곁에 묻히길 희망했으며 실제로 승하한 후 그 곁에 묻혔는데 보통 엄비인 인경왕후와 묻히는 게 관례지만 숙종은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다른 왕들도 반드시 지키지는 않은 원칙이기도 했는데 이후 세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의 무덤도 바로 옆에 지었는데 이를 명능이라고 하며 고양시에 있는 서울릉 중 하나입니다. 이 등은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이 쌍능으로 나란히 놓여있고 인현왕후의 능은 다른 쪽 언덕에 단능으로 모셔져 있는 동원 이강능 형식의 무덤입니다. 숙종은 이후 아내가 된 인현왕후와 18년을 함께했지만 무관심했기 때문에 인현왕후는 법적 의부자들인 영조에게 숙종 대왕이 있는 명능에 묻히고 싶다고 졸라 영조가 같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현왕후를 주인공으로 한 궁중소설 인현왕후전에는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화살을 쏘아 저주했으며 이로 인해 인현왕후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희빈장 씨가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해 죽음에 일조했다는 의견은 과거에는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주를 했는지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인현왕후의 병은 폐비가 되었을 때 했던 몸고생 마음고생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사가 시절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자책하면서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대부가 출신으로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된 것은 죽느니만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질투나 분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온화했다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인현왕후의 천성은 자존심이 강하고 격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격정을 무조건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는 성격이었답니다. 서인 측에서 희빈장 씨를 천하의 악녀, 인현왕후를 성녀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현숙한 국모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장씨 남매와 남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 더 그런 듯합니다. 야사에 의하면 인현왕후가 궁궐에서 내쳐질 때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며 울었다고 하며 유명한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이라는 가사의 민요가 이 시기에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인현왕후, 장다리는 휘빈장씨를 뜻하는데 한철인 휘빈장씨는 내쫓기고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로 인현왕후가 폐서인으로 머물던 사가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숙종이 휘빈장씨에게 내리는 총애에 과한 면이 있었는데 사례로 휘빈장씨를 위한 전각을 지을 때 신하들이 반대했는데도 호허스럽게 지어진 전각이 바로 치선당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드게임을 고안해낸 왕비로 인현왕후가 고안한 보드게임은 규문수지 여행지도로 줄여서 여행도 놀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현왕후가 폐출되어 사가에 있을 때 외로움을 달래고자 데리고 있던 어린 조카딸과 놀아주려고 만들어낸 놀이라는데 조선시대 남자아이들의 보드게임인 승경도 놀이를 여성 버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게임의 말판에는 당시 여성들의 덕목이나 조선과 중국 역사에 남은 열녀, 효녀, 악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말이 정난정에 이르면 금수칸으로 빠져 게임이 끝납니다. 인현왕후의 둘째 오빠 민진원은 훗날 노론 중에서도 최고 강경파가 되어 신임 묵사로 인해 이명, 김창짓, 이건명, 조태채 등 사대신이 모두 처형되어 무주공산이 된 노론의 수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민진원은 한때 여동생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집안이 몰락한 것에 소론에게 한이 맺혔는지 영조 제위 초반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며 소론과 피 터지듯 싸움을 벌였습니다. 영조는 민진원을 불러 소론 수장 이광저와 화해를 중재했으나 그때뿐이고 설득에 실패했는데 영조 12년인 1736년에 노론 강경파이자 공동수장이었던 정호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현왕후의 친정 일족은 조선 말기에 다시 왕비를 배출해내며 일족이 세도를 누리는데 바로 명성황후 민씨 및 여흥 민씨척족이 그들로 구한말 세도 정치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명성황후는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5대 종손이자 큰오빠 민진후의 현손인 민치록의 딸로 종갓집 출신이며 둘째 오빠 민진원의 후손이 민영익과 순명효황후 민씨입니다. 남동생 민진영의 자손이 민승호, 민경호, 고종의 어머니 여흥구대 부인 남매인데 훗날 민승호가 명성황후의 양오빠가 되고 민영익이 민승호의 양자가 됩니다. 그녀의 큰아버지인 민정종의 후손이 바로 남현군의 부인이며 흥선대원군의 어머니가 되는 군부인 민씨입니다. 인경왕후의 5대조인 김계위의 동생인 김운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김운희의 딸이 송이창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이 민유중과 결혼해 여기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장희빈과 함께 드라마 속 중요 인물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매우 익숙한 한국 역사 속 왕비 중 한 명인데 1961년 개봉한 영화 장희빈에서는 조미령이 연기했습니다. 1968년 개봉한 영화 요하 장희빈에서는 태연실이, 1971년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김민정이 연기했고 1981년 MBC 드라마 여인열전 제1화에서는 이해숙이 연기했습니다. 1988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인현왕후에서는 박순애가,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김원희가, 2002년 KBS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박선영이 연기했습니다. 2010년 MBC 드라마 동의에서는 박하선이, 2012년 TVN 드라마 인현왕후의 남자에서는 유인나가, 2013년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홍수연이 연기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계비록 폐비 후 독이 되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죽는 왕비, 인현왕후 민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